형님들 정신 차리세요. 취득세 중과 완화되었다고 또다시 KTX 타고 천안 좀 가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설거지만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형님들 요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죠. 저도 하는 건 없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그지 같지만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버텨보자고요. 쌉소리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이 완화되었잖아요. 역시나 제게 상담 신청하신 형님들이 취득세 중과 완화되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엄청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대상은 지방주택이고요. 지방이라 함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모든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취득세 중과 완화의 혜택에 포함되는 겁니다. 가격은 공시지가 2억 이하입니다. 실거래가로는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소유권 이전분부터 적용되고요. 즉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이번 정책이 발표가 되었으니까요. 1월 2일 이후 이미 중과로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소급해서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율을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 같은 다주택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른데요. 비조정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요. 3주택이면 8%, 4주택이면 1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강남 같은 조정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가 돼서요.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2억 이하이면 시세로는 3억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럼 6억 이하니까 취득세율은 1%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 집을 100채 사도 취득세율이 1%인 겁니다. 원래 이전에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집은 취득세율이 1%였는데 이것이 2억으로 상향이 된 것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좋은 집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공시지가 2억 이하면 구축이지만 괜찮은 입지의 지방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매신에서 또 난리 났습니다. 벌써부터 각종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엄청난 기회라고 뽐뿌질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가서 선점해야 한다고 하면서 벌써부터 천안 가는 KTX 기차들 예약하고 난리 났습니다. 형님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서울에 집들도 있고 수도권을 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지방 잘 모를 것 같죠? 형님들, 저 지방 박사예요. 저 지방 광역시부터 중소도시 인구 20만 이하 도시까지 투자 엄청 많이 했어요. 저 작년에만 지방 아파트 5채 팔았다고요. 이번에 경매신에서 다들 가고 있는 천안 있잖아요. 저 천안에 안 들어가 본 아파트가 없을 정도예요. 천안 사람들보다 제가 천안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형님들, 제가 이런 풍선 효과 투자하지 말라고 왜 계속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그건 이런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 쫓아서 투자하면 그 투자의 끝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런 풍선 효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광역시가 아닌 지방에서 공시지가 3억 미만 아파트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주, 전주, 창원같이 준광역시 지역 가서 아파트 많이 샀잖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준광역시들도 어차피 조정 지역이 될 거라 예측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종정 지역일 때 준광역시 물건들 공시지가 2억 정도 되는 거 샀고요. 결국 예상대로 시간이 지나서 조정 지역이 지정되었고요. 나중에 매도할 때 공시지가 3억 이전에 매도해서 양도세 일반 과세로 팔면 대박이다라고 엄청 좋아했다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2년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전국 부동산이 개박살 났습니다. 서울마저 개박살 나서 서울의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서울도 비조정 지역인데 누가 청주, 전주 같은 곳을 하나요? 어차피 같은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이뿐만인 줄 아세요? 문재인 정부 시절 거의 전국이 조정 지역에 지정이 돼요.
그런데 비조정 지역은 다주택자도 분양권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러한 풍선 효과로 돈 좀 벌어보려고 인구 20만도 안 되는 소도시 가서 분양권들을 매수했어요. 제가 매수한 다음 분양권 피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다시 제가 투자의 신인 줄 알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으나 마나죠. 개작살 났습니다. 서울도 비조정 지역인데 인구 20만도 안 되는 시골 아파트를 누가 사나요? 제가 작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시골 아파트 분양권 2천만 원 손해보고 매도했다고요. 제가 14년 투자하면서 처음 손해본 투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제가 가진 분양권이 시골이지만 그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라 2천만 원 손해본 거지 어디 이상한 구석탱이 아파트였으면요 1억 손해볼 뻔했습니다. 저도 투자 초보 때는 제가 투자의 신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전 투자의 신이 아니라 비용신의 신이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투자신에서 상 비용신 짓거리 제가 혼자 다 하고 다녔다고요. 저는 어디 부동산 논문 쓰고 박사 학위 따서 입만 나불대는 그런 쌤님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저는 완전 길바닥에서 굴러먹은 실전 파이터라고요. 안 해본 투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 많은 저 흑씨는 왜 공시지가 2억 이하짜리 취득세 중과 배제해주는 주택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건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해준다고 하죠. 그럼 또 경매 강사님이 엄청난 기회라고 하면서 뽐뿌질 엄청 넣죠. 그럼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준 수도권인 천안 가서 시세 3억짜리 입지 괜찮지만 구축인 아파트 사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요. 자, 그럼 그 입지 좋고 구축인 그 아파트 보유자는 그거 왜 팔까요? 그 집주인이 만약 실거주자라면 그 집 팔고 신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파는 거고요. 그 집주인이 만약 투자자라면 그 집 팔고 수도권에 똘똘한 거 사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취득세 중과 해제되자마자 천안 가서 아파트 산 경매 투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집 나중에 누구한테 팔고 나오실 거예요? 아파트는요, 사는 게 세상 가장 쉬워요. 돈만 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팔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내놔도 수요가 없으면 안 팔린다고요. 경매씬에서는 매매 사업자로 투자를 하니까 경매 낙찰받아서 3개월 뒤에 매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 사업자가 미리 산 그 물건 누가 사주는 거죠? 누군 누구예요? 거울 한번 보세요. 네, 그 거울에 나온 그 사람이요. 어딜 눌러봐요? 바로 본인이요. 10년 전 저 같은 개호구들이 그런 경매씬 물건들 받아주는 거라고요. 지금 경매씬에서 천안 저가 아파트 낙찰받거나 금매로 사고 있죠. 그럼 저가 아파트들 시세 오르죠? 3개월 뒤에 보니까 천안 아파트 시세 오른 거 보고 역시나 3개월 전 유튜브에서 이런 거 투자하라고 했는데 결국 맞았네 하면서 형님들이 그 물건 받아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매수하면 최소 2년 들고 가고요. 세입자가 갱신권 쓰면 4년도 들고 가야죠. 그럼 4년 뒤에 그 아파트 누구한테 매도하실 건데요? 매도가 되더라도 4년 뒤에 조정지역 되어 있어서 양도세 중과세율로 매도하게 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종부세는 뭘로 내실 건데요? 종부세 중과세율이 매년 오르면 신용대출 받아서 종부세 내야 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30번 가까운 규제를 몸소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음 정권에서는 그 이상의 규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진정하세요. 사리분별하시라고요. 경매씬에서는 매매사업자 돌려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세씩 집들을 사고 팔아야 매매사업자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타고 다니는 리스한 외제 자동차랑 낙찰 받았는데 월세 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비랑 매일 사 먹는 밥값이랑 매매 사업자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판때기를 볼 줄 아셔야죠. 어디서 또 유튜브에서 지방 저가 아파트 취득세 중과 배제되었다고 엄청 기회라고 하니까 귀가 또 팔랑거리시죠? 정신 차리세요. 부동산 바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바닥 정말 살벌합니다. 지방 공시지가 2억 미만인 아파트는 구축이에요. 나름 그 동네에서는 구축이지만 학원가 잘 갖춰져 있고 애 키우기 좋은 아파트들도 있죠. 그런데 지방은요, 신축에 대한 니즈가 매우 커요. 수도권은 신축보다는 역세권이나 일자리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완전 신축 몰빵이 시장이라고요. 지방 판때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은 돈 3천만 원밖에 없다고 홀라당 지방 갭 투자 좀 하지 마시고요.
수도권에 집 매수할 돈 없으면 저축을 하세요. 제가 1억 모으기 전까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1억만 있어도 수도권에 역세권 수요 많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다주택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제발 저 같은 다주택자 돼서 온갖 징벌적 규제 다 쳐맞으면서 고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고생은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순간부로 다주택자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지금도 집들 매도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으세요? 저처럼 투자 구력이 오래된 다주택자들은 지금 집 다 팔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집을 팔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역세권 핵심지 신축 아파트들을 먼저 팔 것 같으세요? 그런 건 맨 나중에 팔죠.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서울 아파트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있다고요. 이런 돌아가는 부동산 판때기를 잘 보셔야죠. 지금이라도 천안 KTX 예약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제가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투자는 샀다 팔았다 하면 큰 돈을 못 벌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저평가된 것을 사서 존버하는 게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미래 시장 가격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제가 2023년 초에 바닥이니까 집 사라고 한 건 운이 좋아서 맞춘 거예요.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집 사라고 했고 제 예측대로 가격이 오른 건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그 운이 계속 되겠냐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로 많은 자산을 이룬 건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랬잖아요. 그냥 제 운이 좋았다고요. 이건 약간 자폭 멘트인데 그냥 계속 내 예측 다 맞을 거라고 짓거릴까? 에라 모르겠다. 나 상중신인 거 만천하에 알려주면 어때? 그게 사실인데. 흑수저의 신.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부동산 씬에서 또 공시지가 2억 미만 너무 바람잡길래 제가 너무 걱정돼서 핏대 올려 말씀드린 거니 저 화난 거 아니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서울 똘똘한 아파트에 쏠린 돈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지방을 살려야죠. 하지만 저희 코가 석자잖아요. 형님들 솔직해지자고요. 우선 내 입에 풀칠한 다음에야 남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풍선 효과 규제가 나오면요. 수많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서 엄청 뽐뿌질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재빨리 흑신 유튜브를 켜시고 영상들을 정주행해보세요. 흑님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찐 흑수저 출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다른 유튜버인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영상도 한 달에 몇 개 올리지도 않으면서 쌉소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영상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어디 이상한 경매 수업 듣고 수요도 없는 이상한 시골 아파트 사기 있기 없기? 죄송합니다. 서울 똘똘한 한 채에 쏠리는 유동성을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목적을 아셨다면요. 서울 B급지 사세요. 아니면 경기도 똘똘한 한 채 사세요. 남들 지방에 공시가 2억 미만 주우러 갈 때 형님들은 경기도 가서 역세권의 수요 많은 대단지 아파트 사시란 말이에요. 제가 23년에도 울산, 부산, 대구, 세종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수도권도 저평가이니 같은 저평가이면 수도권 먼저 사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제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도권에 저평가 아파트들 많습니다. 다음 정권 들어서고 규제가 심해지면 아파트 가격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들 봤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이고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단기 투자가 아니고 장기적 투자가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곧 호재입니다. 3단 논법 완전 지렸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더 열심히 투자 공부하시고요.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달아놨으니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에는 상담이 많이 밀려 있어서 종합 상담을 받지 못했는데요. 5월부터는 다시 종합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꾹꾹꾹 좋아요 꾹꾹꾹 흑수저들이여 지방 취득세 중과 완화되었다고 홀라당 가서 저같이 아파트 사지 말고 아직 덜 오른 수도권 저평가 아파트 사서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화이팅!